형님 팔둘레 정체기 어떻게 뚫나요? 이거는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알통했을 때 기준으로 좀 마른 분들은 40cm, 좀 이렇게 체격이 있는 분들은 42, 3cm 정도에서 그 정체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보통 3대 한 4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40에서 43cm 그 구간에서 정체기가 생겼을 때 45까지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뚫냐? 팔 근육을 괜히 짬 근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40에서 42까지는 가슴 운동하고 나서 삼두 운동하고 뭐 등 운동하고 나서 이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키울 수 있거든요. 45를 뚫으려면 팔 운동도 메인 부위처럼 다뤄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팔이 잘 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인들 같이 이렇게 손목이 가늘고 손이 작고 이런 유전자를 가졌으면 45cm까지 가고 싶으면 2두, 3두도 등, 가슴, 하체처럼 메인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다뤄주셔야지 뚫을 수 있습니다. 하루 팔을 날 잡고 하셔야 돼요. 흑자 형님 1월부터 식단과 유산소만 해서 10kg가량 빼서 95kg으로 감량했습니다. 지금처럼 유산소 하면서 더 빼고 헬스와 PT 등록하면서 다닐까요? 아니면 지금 헬스와 PT 등록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하면 좋겠지 당연히. 말이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선택장애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들의 대부분이 야스로 대입하면 이거야. 형 여친이랑 잘 건데 잘 때도 키스를 해야 되나요? 여태까지 키스는 해왔는데 모텔 가서도 키스를 하고 자야 되나요? 뭐 보통 이런 질문들이야. 뭐 하든 말든 네 맘이잖아. 그럼 또 뭐라 그래? 형 근데 키스를 꼭 입에 해야 되는 거야? 아랫입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해. 운동 질문을 야스로 바꿔보면 다 그런 질문이에요. 형 벌크업 먼저 하고 살을 빼? 아니면 살 빼고 근육을 만들어? 둘 다 해. 형 근육 운동 먼저 하고 유산소 해? 유산소만 해서 살 먼저 뺀 다음에 근육 운동해? 둘 다 해. 내가 너라면 격일로 할 거야. 하루 유산소 하루 웨이트, 하루 유산소 하루 웨이트. 웨이트 하는 날 PT를 하면 더 좋고. 흑자님 현재 3개월째 무분활 운동 중인데 언제부터 분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뇌부터 분활을 좀 하자. 최종병기 3분활. 분할 아무 때나 시작하시면 돼요. 네 맘이에요. 이것도 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되게 고민이 되겠지. 물론 네 맘 이해해.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야. 이게 야스로 치면 무슨 질문이냐면 저 지금 5분째 정상 체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언제 뒤로 돌려요? 이 얘기랑 똑같아. 지금 돌려도 돼. 아까 돌렸어도 됐고 5분 뒤에 돌려도 돼. 네 맘이야. 왜 항상 야스로 연결되냐고. 너네가 이해를 하고 재밌어하는 게 야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무언가에 대입을 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게 야스야. 왜냐면 너네는 비록 A다지만 야스에 대한 잘 알고 있거든. 비록 A다지만 야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녀석들이거든 너네들은. 흑자일스님 정말 고민이고 컴플렉스입니다. 선천적으로 오목가슴이라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슴 중부부터 상부까지 채워져 있는데 하부 안쪽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커버해야 하나요? 거의 안 채워져요. 아무리 하셔도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안골 배기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오목가슴이 조금 있어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조금 있는데 오목가슴이 있으신 분들은 체지방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여자처럼 보입니다. 오목가슴 그리고 굉장히 흔해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심한 사람이 있고. 저 새가슴인데 저랑 어떻게 해볼까요? 맞추면 얼추 맞아지긴 하겠네. 근데 오목가슴이랑 새가슴이랑 맞춰지기 전에 서로의 유두가 먼저 닿지 않을까? 뭐 어색할 텐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유두를 제거하고 오자. 179, 79kg, 골격근 41, 체지방 10%. 좋은 몸이네요. 인바디 대비 눈바디가 뭔가 말랑말랑해 보여 겉보기가 더 좋아지고 싶다. 체지방을 더 깎을지 아니면 근육과 지방을 같이 늘려도 보기 더 단단해 보일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79kg인데 골격근이 41kg 나가면은 몸이 좋아야 해요. 근데 이렇게 체중의 50% 이상이 골격근인데 체지방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하체에 근육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당신의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그냥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종아리가 두껍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궁뎅이가 벙퍼짐하고 이런 분들. 그럼 골격근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팔다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시 같았던 애들은 몸이 꽤 좋아졌는데도 골격근 의외로 별로 안 나와. 그런 경우인 거예요. 형 나 179에 78kg인데 뼈가 무거워서 다들 70도 안 나가는 줄 알아요.
뼈 그렇게 안 무거워.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만 63, 4kg 나가.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발광하는 애들 있어. 내 트레이너 일할 때야. 체중이 지금 얼마나 나가시죠? 아, 저 63kg 나가는데, 근데 63kg 정도로는 잘 안 보여요. 제가 뼈가 무거워서 그렇지, 살이 그렇게 찌진 않았거든요. 배도 별로 안 나오고. 근데 제 뼈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가지고 밥 못 처먹게 놔두잖아요. 자기 뼈가 얼마나 가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아프리카 기아 이런 거 보시면은 인간의 뼈가 얼마나 가는지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뼈 그렇게 무게 안 나가요. 키 192, 80kg, 골격근 42.3, 체지방 11.2. 뭐 해야 할까요? 효도나 해야. 암투병 후 근손실이 심해 재활차 운동 시작하려 합니다. 스쿼트, 레이즈, 크런치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저중량이라도 반복수를 많이 하기가 어려운데 몇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을 잘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게 좋고, 운동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자신이 없다면 보수적으로 아주 힘들기 전에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의 목적, 암투병 후에 근손실이 심해서 재활차 하는 거라면은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넓히고 싶은데 턱걸이 푸시업 하나도 못하는데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운동을 찾아볼까요? 가서 바둑 둬. 그러니까 너는 지금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고 푸시업을 하나도 못하는 네 육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신 상태가 문제야. 그냥 다른 운동 할까요? 지금 시작도 안 해놓고 다른 운동을 해야 할지 이렇게 도망가려고 각부터 잡는 네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그럴 거면 가서 그냥 바둑 두고 체스 두고 해. 그냥 안 보이냐 지금? 암투병 후에 근손실이 심해서 재활차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어깨 넓히고 싶어서 운동하는데 턱걸이 못한다고 다른 운동 할까요? 를 하고 있는데 되겠냐 니가? 딴 거 해 그냥. 비대칭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덤벨 운동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복숭아뼈 골절 크게 수술하고 무서워서 운동 못함. 참고로 여자 헬스장 우선 등록하면 될까요? 무슨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체 운동 하세요. 그리고 등 운동 위주로 많이 하세요. 보통 한쪽 다리를 다치고 나면은 몸에 불균형이 좀 심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나서, 제가 원래 강철 무릎이에요. 무릎이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쿼트를 항상 ATG 스쿼트를 했고, ATG 스쿼트 180kg 하고 풀 스쿼트도 200kg씩 하고 했는데, 심지어 수업하느라 맨몸 스쿼트 맨날 500개 1000개씩을 맨날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도 무릎이 아픈 적이 없어. 나는 선천적으로 무릎이 튼튼한 사람인 거죠. 근데 왼쪽 아킬레스건 작살나고 나서 오른쪽 무릎이 아파지는 거야. 오른쪽 다리 쪽으로 체중을 더 실었나 봐 내가. 나도 모르게. 왼쪽이 약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아파지고 나서 다음엔 왼쪽 무릎이 아파져.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또 왼쪽에 또 실었나 봐. 이지랄 연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실제로 제가 이제 NBA를 좋아하는데, NBA에서도 강철 같은 몸이었던 선수가 어디 한 군데 부상을 입고 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부상이 일어납니다. 뭐 왼쪽 십자인대가 끊어졌어. 1년간 재활하고 복귀했어. 그 다음 해에 오른쪽 십자인대가 끊어져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허리가 다친다든지. 그래서 복숭아뼈에 철심을 4개 받을 정도로 크게 부상을 입으셨다면 몸이 아마 좀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등 운동부터 차근차근 좀 몸을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2인데 근육 존나 만들고 싶은데 키 안 클까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네가 키가 안 클 정도로 근육을 존나 만들 수 없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키가 안 크는 이유가 무거운 걸 들어서 눌려서가 아니에요. 님이 스쿼트를 200kg를 들 수 있어도 200kg를 스쿼트를 해서 실제로 척추가 좀 눌려서, 척추 어차피 디스크가 수분이니까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키가 한 5mm 정도 작아질 수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시 커져. 특히 10대, 20대에는. 문제가 뭐냐면 2차 성징 때 신장이 급격히 커지잖아요. 2차 성징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이 뭐 시험 나고 뭐 골격 벌어지고 키 크고 근육 생기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근육이 너무 많이 생기면 몸에서 2차 성징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그냥 확률이야, 확률. 무조건 그렇다는 것도 아니야. 헬스를 해서 안 크는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 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안 클 정도로 근육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중고딩이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호르몬이 더 왕성히 분비되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키도 더 잘 클 수도 있고, 그런 여지까지 생각하면 2차 성징 때 헬스를 해서 키가 안 클 확률은 되게 적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할 때는 맨몸 운동 위주로 해라. 너무 고중량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 거지. 왜냐면 키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키가 별로 안 중요한 거면 그냥 하라고 하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게 키니까